아트 메신저 이소영 작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아티스트는 지금 롯데뮤지엄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 다니엘 아샴입니다. 사실 아트 컬렉터들 사이에서는 이미 한 8년? 7년 전부터 다니엘 아샴은 인기가 정말 많았고요. 실제로 다니엘 아샴뿐 아니라 이런 하이프비스트류의 작가들, 에릭 파커라던가 매드사키, 즉 젊은 컬렉터들이 좋아하는 페루탄 갤러리나 난주카 갤러리 소속 작가들이 인기가 정말 많았었어요. 그때는 다니엘 아샴의 작품을 사려면 정말 대기가 있을 정도로 다니엘 아샴의 열기가 뜨거웠고, 제 생각에 2024년 지금은 다니엘 아샴 정도는 이제 선배급 아티스트로 자리를 잡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저는 다니엘 아샴의 이 정도의 규모의 전시는 상해에서 2019년에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유튜브에 못 올렸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롯데뮤지엄에 다니엘 아샴의 개인전이 좀 크게 열렸기 때문에 제 영상이 다니엘 아샴과 친해지고 싶은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니엘 아샴에 대해 알아야 되는 8가지 이야기들입니다. 다니엘 아샴에게는 허리케인이 매우 중요한 영감이었습니다. 아샴은 마이애미에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12살 때 허리케인 앤드류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허리케인은 1992년 미국 플로리다를 강타해 엄청난 파괴를 일으킵니다. 아샴의 가족은 허리케인으로 인해 집이 망가졌고, 이 경험은 그의 예술적 작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샴의 초기 작품들을 보면 허리케인에 영향받은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초기 작업 드로잉들은 주로 건축적 요소와 파괴된 구조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아샴은 허리케인 앤드류로 인한 파괴된 풍경을 재현하며 자연의 힘과 그로 인한 인간의 경험을 탐구하는 식의 작업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이 허리케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던 것들을 모두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 있는 것들을 다시 내 앞에 이동시키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간을 넘나드는 이런 자연재해는 상당히 초현실주의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니엘 아샴이 미술의 재료를 건축용 재료나 혹은 석고판, 화산재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그래서인지 저는 다니엘 아샴의 전시를 볼 때마다 고고학 발굴 현장같이 느껴지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태풍이 휩쓸고 간 폐허미가 있는 공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니엘 아샴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설립하기도 하는데요. 실제 다니엘 아샴은 본인의 예술활동뿐 아니라 디자인이나 건축, 가구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다니엘 아샴은 2007년 건축가 친구인 알렉스 무스토넨과 함께 스나키텍처라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공동 설립합니다. 이 스튜디오는 건축, 예술, 디자인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경험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스나키텍처의 이름, 바로 이 이름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쓴 루이스 캐럴이 1876년 쓴 책 스나크 사냥에서 따온 겁니다. 이 스나크 사냥의 내용이 이상하고 기묘한 것을 찾으려는 모험 정신이기 때문에 아샴과 무스토네는 함께 스나키텍처라는 이름으로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을 한 거죠. 스나키텍처는 정말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2012년 스나키텍처는 디자인 마이애미에서 드리프트라는 파빌리온을 선보입니다. 수백 개의 흰색 튜브로 만들어진 역지형적 천장이 매우 인상 깊습니다. 또 이 디그라는 설치 작품, 이 작품이 어쩌면 스나키텍처의 좀 대표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폴리스티렌 폼으로 만든 벽에 망치와 끌로 구멍을 계속 뚫었죠. 저는 이 프로젝트를 보고 바로 백투더퓨처를 생각했는데요. 실제 아샴은 영화 백투더퓨처에게도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아가 시간을 초월하는 판타지 같은 소설이 시작될 것 같은 그런 공간이기도 하죠. 다니엘 아샴은 코스와의 협업을 여러 번 합니다. 가장 좀 널리 알려진 팝업이 이 LA에서의 팝업 스토어인데요. 20피트 높이의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지는 거울벽을 중심으로 형태와 실루엣을 탐구하는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핑크빛 강철과 콘크리트 조각 디스플레이를 사용해 공간을 개념화시키고, 기존 공간을 활용해 건축을 예상치 못한 풍경으로 변형시키는 스나키텍처의 대표적인 강점을 보여줍니다. 또 2017년 서울의 평창동 가나아트센터에서 코스와 협업한 전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니엘 아샴을 가장 유명하게 만든 시리즈가 바로 이 가상의 고고학인데요. 쉽게 말해
지금 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쓰는 물건들이 먼 미래가 돼서 유물로 발굴된다는 컨셉입니다. 아샴은 이 프로젝트를 정말 다양하게 진행을 했는데요. 특히 컬렉터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캐릭터나 혹은 본인이 좋아하는 브랜드가 먼 미래의 유물로 발굴되는 이 컨셉에 열광을 했고, 제 주변에 정말 많은 컬렉터들도 이 시리즈를 많이 소장을 하고 있어요. 아샴의 작품은 공간과 함께 봐도 매력적이지만 사실 이 작은 조각 하나하나도 상당히 매력적이거든요. 이 시리즈는 현대의 일상적인 물건들이 고대의 유물처럼 변형된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이를 통해 아샴은 시간의 흐름과 물질의 변화를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아티스트와 백화점과의 협업. 사실은 아샴이 보여주기 전에는 말만 들었을 땐 상당히 상업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다니엘 아샴은 본인의 주된 프로젝트인 이 가상의 고고학 시리즈를 집으로 가지고 와서 백화점과도 협업을 합니다. 다니엘 아샴은 런던의 유명 백화점 셀프리지스와 더 하우스 프로젝트를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미래의 집 모습을 상상해 만든 프로젝트 팝업으로 주방, 거실, 앞마당 등의 컨셉 안에 포르쉐, 매킨토시 컴퓨터, 스매그 냉장고 등을 설치합니다. 바로 미술과 쇼핑을 결합한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흥미로웠던 게 사실 이제는 냉장고마저도 온라인으로 사지 않나요? 프로젝트는 직접 백화점에 가야지만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프라인에서 예술적인 경험을 접목시킴으로써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사이트를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 아샴은 미술관이나 갤러리가 아닌 공간에서 대중과 소통할 때 사람들은 더 편안함을 느끼고 작품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실제 이 프로젝트는 다니엘 아샴의 예술이 보다 많은 브랜드와 협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다니엘 아샴은 하이 브랜드인 크리스찬 디올과 콜라보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의 무대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었습니다. 2020년 아샴은 디올과 협업해 패션쇼 무대를 디자인합니다. 그의 시그니처 스타일인 부식된 조각들을 포함해 독특한 시각적 경험을 제공했는데요. 당시 디자이너였던 킴 존스는 디올의 하우스를 초현실적인 시간대로 데리고 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면서 고고학을 연구하는 다니엘 아샴과 협업을 보여주죠. 전통과 미래의 조합이라는 컬렉션 주제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고요. 미래에 디올의 상품들이 발굴되면 어떤 모습일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런웨이 한쪽이 크리스찬 디올의 옛 사무실로 복원이 되기도 하고요. 부서질 것 같은 석고 조각으로 만든 이 디올 로고가 모래 위에 세워집니다. 모델들은 과거를 아름답게 재현한 룩들을 걸친 채 등장을 하고요. 이 당시 기억나는 게 이제 제 주변 컬렉터들이 다니엘 아샴 팬인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디올 로고가 적힌 조각이 이제 하나의 세트인데 이게 상자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사려고 엄청 이제 알아봤는데 알고 봤더니 국내 디올 VVIP에게 먼저 기회가 가는 거예요. 사실 디올의 VVIP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막 연락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무려 2명이나 제 주변에 이 작품을 소장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제 기억에 작품 가격은 가방보다 훨씬 비쌌는데 이 디올이라는 조각이 딱 세워져 있으면 너무 예쁜데 불안하니까 저희가 막 이렇게 눕혀놨던 기억이 납니다. 어쩌면 다니엘 아샴의 평균 팬층 연령을 확 낮춘 게 바로 포켓몬과의 프로젝트 아닐까요? 실제 다니엘 아샴이 포켓몬 시리즈를 발표했을 때 어린이들도 좋아했지만 사실은 어른이 같은 제 주변의 키덜트들이 정말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진행 중인 롯데뮤지엄 다니엘 아샴 전에도 이 포켓몬 시리즈 조각이 쫙 있는데요. 저희가 조이뮤지엄이라는 어린이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 아샴 전 안에 키즈 아트 프로그램을 하는 이 워크샵 공간이 있는데 이제 어린이들이 다니엘 아샴 전을 보러 막 와요. 부모님들이 신청을 해주신 거죠. 근데 오늘 우리 무슨 작가 전시 보러 왔나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아이들이 다니엘 아샴이요 라고 얘기 안 하고 포켓몬 전시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린이들에게는 사실 다니엘 아샴이 포켓몬을 새롭게 만든 아저씨 이런 존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니엘 아샴과 포켓몬의 협업 프로젝트는 2020년에 발표가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가상의 고고학이라는 이 개념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아샴 역시 포켓몬의 원래 팬이었고요. 아샴은 포켓몬 캐릭터들을 마치 1000년 후에 발굴된 고고학적 유물처럼 재구성을 해서 시간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포켓몬이 땅에서 이렇게 발굴된 것처럼 그 안에 정말 많은 수정과 같은 그런 보석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보면 재밌더라고요. 아샴은 포켓몬 캐릭터들을 결정화된 모습으로 제작해 겉으로는 부식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짝이는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관객들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포켓몬의 매력을 느낄 수 있죠. 포켓몬 컴퍼니의 CEO 치네카즈 이시하라는 이 협업을 통해 사람들이 상상력을 발휘하고 포켓몬이 1000년 후에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보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좀 흥미로운 게 포켓몬과 다니엘 아샴, 티파니 앤 코가 협업을 했어요. 실제 이 제품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봐도 너무 갖고 싶을 정도로 매력이 있더라고요. 강의 때 혹은 친구들에게 야, 다니엘 아샴이 포켓몬과 만나서 완전 막강해졌어, 이런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다니엘 아샴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될 7가지, 대부분 다 다니엘 아샴이 이룩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마지막 8번째는요, 다니엘 아샴에게도 핸디캡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다니엘 아샴 정도면 정말 잘 나가는 아티스트고 본인의 생각을 시각적으로 잘 표현하고 미술 시장에서도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고 다양한 브랜드들과 협업도 하고 미술관 전시까지 잘 했는데, 사실 다니엘 아샴은 색약이라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아샴의 모든 작품들이 색이 다양하지 않고 모노톤이에요. 근데 아샴은 이 본인의 색약이 본인이 가상의 고고학 시리즈를 만드는 본인의 작업에 오히려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유물들은 색이 다양하지 않고 발굴되기 때문에 대리석이거나 혹은 청동인 경우가 많죠. 다니엘 아샴 개인에게는 색약이었던 이 핸디캡이 오히려 다니엘 아샴의 작품 세계에는 좋은 영향을 준 거죠. 최근 몇 년 동안 다니엘 아샴은 이 색을 보는 시각을 개선하기 위해 특수 렌즈를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이를 통해 더 넓은 색의 스펙트럼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아샴은 자신의 색약이 자신의 예술적 표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색의 제한된 인식이 오히려 아샴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작품이 주로 결정이나 화산재, 석고, 이런 지질학적 재료를 주로 하고요. 색채보다 형태와 질감을 중요시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샴은 본인이 작업을 할 때 색을 좀 정확하게 지정을 해야 될 때, 요럴 때는 특수환경을 사용해 색을 제대로 보고요. 평상시에 작품을 진행을 할 때는 원래 본인의 그런 중립적인 팔레트를 활용을 합니다. 이 밖에도 다니엘 아샴은 루브르와 협업해 밀러의 비너스를 만든다거나 이케아, 리모와 아디다스 등과도 협업을 하는데요. 앞으로 또 다니엘 아샴이 어떤 브랜드들과 협업을 해서 본인의 예술 세계를 확장시킬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럼 서울 롯데뮤지엄에서의 전시 주제는 무엇이냐? 3024년의 서울을 상상을 합니다. 발굴된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는데요.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아샴의 대표 작품들도 많이 왔지만 새로운 작품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1000년 후 서울을 주제로 한 2점의 대형 회화가 있는데요. 3024년 북한산에서 발견된 헬멧을 쓴 아테나 여신, 이 작품도 왔고요. 3024년 북한산에서 발견된 신격화된 로마 조각상, 이런 것들이 왔어요. 대형 회화도 왔지만 다니엘 아샴이 주로 선보이는 발굴 현장도 전시장에 있어서 3024년 서울에서 발굴된 유물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전시를 보시면 매우 흥미로울 겁니다. 6세부터 초등 자녀가 있는 분들은 조이뮤지엄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가시면 실제 다니엘 아샴 전시 안에 조이뮤지엄 아트워크샵이 있어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소수정예 4명 한 팀으로 전문 에듀케이터 선생님들과 함께 미술관 안에서의 애티튜드를 지키면서 전시를 재밌게 관람을 하고요. 전시 감상을 마친 후 본인의 생각을 소통할 수 있는 비평 활동도 하고, 나아가 가장 재밌는 거, 우리 어린이들도 다니엘 아샴처럼 미래에 발굴될 포켓몬 카드를 만듭니다. 실제 미술관과 협업해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는데 저희가 만들면서도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집에 걸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린이들도 직접 석고를 활용해 미래에 발굴될 나만의 캐릭터 카드를 만들어서 집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전시는 10월 13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다니엘 아샴의 작품 세계와 친해지는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